오늘 저는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이 푹 잘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러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옛날 옛적 고려시대 깊은 산골에 온시성을 가진 이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은 소박하고 겸손한 겨우 10가구 남짓한 자그마한 곳이었으나 온씨 가문만 해도 100여 호가 넘게 살고 있었다. 이곳 온씨 가문은 대대로 귀 쪽의 혈통을 이어받은 명문가였지만 부유한 이는 드물었다.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살아갔고 그마저도 늘 불안정한 삶을 이어갔다. 풍요로운 들판과는 거리가 먼 척박한 산골의 삶은 그들의 운명을 더욱 힘겹게 만들었다. 그 마을에 온유석이라는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가난한 귀족 가문의 후손으로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홀로 든 어머니와 함께 살아갔다. 땅 한 뙑이 없는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유석은 매일 아침 산으로 올라 나무를 베어 장작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며 어머니를 부양했다. 그의 손은 거칠었고 어깨는 늘 무거운 짐을 짊어졌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어머니를 향한 효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유석은 평소처럼 장작 한 잼을 지고 시장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날따라 시장은 썰렁하기 그지없었다. 지나가는 이들은 많았지만 장작을 물어보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해가 서산에 걸리며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기 시작했다. 유석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오늘은 장작 한 묶음도 팔지 못했구나. 집에 보리 한 줌이라도 남아 있을런지. 그가 무거운 마음으로 짐을 챙기려던 찰나 어디선가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련님, 그 장작을 파시는 겝니까? 유석이 고개를 들자 눈앞에 한 아리따운 아가씨가 서 있었다. 그녀의 자태는 봄날 연꽃처럼 우아하고 눈동자는 맑은 샘물처럼 투명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그녀는 시장에서 보기 드문 고운 차림새였지만 이상하게도 하인 하나 없이 홀로 서 있었다. 유석은 잠시 의아해하나 장작을 팔 기회가 생긴 것에 마음이 들떴다. 그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가 다시 입을 뗐다. 그 장작 얼마입니까? 전부 사겠습니다. 제 집까지 가져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유석은 기뻐하며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앞장서시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유석은 장작을 지고 그녀를 따라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기와로 덮인 큰 저택 앞에 도착했다. 그곳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의 저택이었다. 그 집 주인은 원래 푸줏간을 운영하며 고기를 팔던 이였으나 오랜 세월 축적한 재산으로 상업을 확장해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넓은 토지와 수천 석의 재산을 가진 거상이 되었다. 유석을 이끈 아가씨는 다름 아닌 그 상인의 외동딸 민혜란이었다. 혜란은 저택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저쪽 뒷뜰에 장작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유석은 시키는 대로 장작을 내려놓고 돌아왔다. 그러자 혜란은 한 푼도 깎지 않고 후한값을 치렀다. 그녀는 미소 띤 얼굴로 물었다. 내일도 장작을 시장에 내다 파시겠습니까? 예, 매일 산에 올라 나무를 베어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는 시장에 나가지 말고 이 댁으로 곧장 장작을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유석은 뜻밖의 행운에 가슴이 뛰었다. 정말이십니까? 알겠습니다. 꼭 그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유석은 오랜만에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시장에서 사온 멧돼지 고기 한 점과 정어리 2마리를 어머니께 선물하며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다. 어머니, 오늘 참 좋은 날이었어요. 어떤 아가씨가 장작을 전부 사줬는데 값을 깎지도 않고 후하게 쳐줬습니다. 오, 그래? 참 잘 됐구나. 내일도 그 댁에 장작을 가져다 주겠다고 했니? 예, 어머니. 이 일이 잘 되면 우리 살림이 좀 나아질지도 몰라요. 다음 날 아침 유석은 약속대로 장작을 지고 헤란의 저택으로 향했다. 헤란은 전날처럼 장작을 받아두고 후한 대가를 지불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말했다. 앞으로 매일 이곳으로 장작을 가져다 주세요. 매일님 말입니까? 유석은 놀랐지만 헤란의 말에 힘을 얻어 그날부터 매일 저택으로 장작을 날랐다. 장작을 내려놓고 돈을 받을 때마다 그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헤라는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도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저를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유석은 별다른 생각 없이 그녀를 따라갔다. 헤라는 한 방 앞에 멈춰 문을 열고 말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잠시 기다리시면 곧 돌아오겠습니다. 유석이 방 안에 앉아 기다리자 헤라는 정갈하게 차린 상을 들고 들어왔다. 상 위에는 고기와 생선, 갖가지 나물과 떡이 풍성히 놓여 있었다. 산에서 장작을 베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테니 이 음식을 드시고 기운을 내세요. 유석은 당황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 어찌 저를 이렇게 대해주시는지 감사드립니다. 헤라는 미소 지으며 더 먹을 것을 가져오겠다고 말한 뒤 방을 나갔다. 유석은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고작 장작꾼일 뿐인데 이렇게 후하게 대접하다니. 부잣집은 역시 다르구나. 그는 생전 처음 맛보는 호화로운 밥상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식사를 마치고 잠시 쉬고 있으자 헤라는 다시 차가운 술과 안주를 담은 상을 들고 들어왔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도련님, 제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들어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라면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이 일은 오직 도련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디 들어주시길 바라며 도련님께 아무런 손해도 없을 것입니다. 유석은 그의 말에 호기심이 일었다. 헤라는 그간 지산을 후하게 대접해줬으니 터무니없는 부탁은 아닐 거라 생각하며 흔쾌히 대답했다. 예, 할 수 있는 일이면 들어드리겠습니다. 정말이십니까? 꼭 약속하시는 겁니까? 예, 제 능력 안에서라면 약속드리겠습니다. 헤라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도련님도 아시다시피 제 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푸주간을 하시다 상업을 이루어 큰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푸주간의 딸로서 저는 당연히 비슷한 신분의 가문과 혼인해야 하겠지만 저는 그 길을 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짝을 스스로 찾고자 했고 도련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유석은 느닷없는 청혼에 말을 잃었다. 가난한 나날 속에서 부잣집 아가씨의 청혼은지만 그녀가 푸주간 딸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비록 유석은 몰락한 귀족이라 해도 명문가의 혈통을 이어가던 그였다. 반면 푸주간은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다. 아가씨, 혼인은 중대한 일입니다. 어머니께서 아직 살아계시니 제가 독단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 어머니께 여쭤보겠습니다. 유석은 어머니를 핑계로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헤라는 단호했다. 안 됩니다.
도련님께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어머니께서 반대하시면 어쩌시렵니까? 약속을 어기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유석은 망설이며 쉽게 대답하지 않았다. 헤라는 한참 설득했지만 결국 포기한 듯 보였다. 만약 정말로 그러신다면 돌아가세요.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유석이 묻자 헤라는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세상을 등을 질 것입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고작 이 일로 어찌 세상을 등지신단 말입니까? 유석은 놀란 얼굴로 헤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뺨 위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절망에 찬 그녀의 모습을 본 유석은 연민을 느꼈다. 연꽃처럼 고운 아가씨가 어찌 세상을 등질 수 있단 말인가. 마침내 유석은 대담한 결심을 내렸다. 알겠습니다.